중세 국어의 정확한 문법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나 중세 문법이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인지라 몇몇 문제들 통해서 그리고 선택지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죠. 지금 목적격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 아래 아 표기를 우리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발음할 수가 없어서 발음 자체를 잊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라고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조사가 지금 우리는 현대 문법에서는 을과 를만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아래 아를 이용한 알과 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앞말의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알이나 을 또는 랄이나 르를 썼다라는 것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말의 끝이 모음으로 끝나고 즉 받침이 없고 그 다음에 양성 모음일 경우에는 랄을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앞말의 끝이 모음으로 끝나고 음성 모음을 썼을 경우에는 를로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원리에 적용한다면 라를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르를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고요. 의모 맞으니까 여기서는 라를 쓰는 것이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지는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이론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목적격 조사가 4개 사용되었고 앞말의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앞말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넷 중에 하나를 골라 썼다. 그거 알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이다.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역시 근대국어로 넘어가서 중세시대 말고 근대시대로 넘어가서 근대시대의 문법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대신문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선택지 통해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1번 선택지 보시면 칠종성법이 뭔지 아셔야 되겠고요. 모음조화가 뭔지 아셔야 되겠고 끊어적기의 개념 알고 계셔야 되겠고 어떤 단어의 첫머리에 시옷계 합용병서라고 하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주격조사 이와 가는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인데요. 끊어적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썼냐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에 앞말에 자음을 이동시켜서 두 단어를 이어서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철 또는 이어적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시대로 넘어가면서 16세기, 15세기의 형태고요.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끊어적기의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연철, 끊어적기, 분철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연철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어적기, 분철을 끊어적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형태의 표기도 등장합니다. 앞에 쓴 자음을 뒤에 있는 빈자리에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이것을 혼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거듭적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변화 양상을 거쳐서 지금은 이 분철이 자리를 잡은 형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근대시대에는 연철과 분철과 혼철이 모두 다 함께 사용되는 시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흔의 경우 이어적기의 형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희의 경우 역시 이어적기의 형태가 보이는 거죠. 하나만 보면 만이를 빈자리에서 이동시켜서 빈자리를 메꿔주는 방식으로 만희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그렇죠. 이와 같은 연철의 방식이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끊어적기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적기도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고 나머지 개념들은 우리 이론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와 관련된 근대 문법 지식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대 문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법과 관련된 지식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 되겠고요. 보기의 기억과 니은의 품사와 문장 성분 바르게 짝지은 거 골라라 라는 문제 보면서 굉장히 반가움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품사와 문장
문장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죠. 사실상 품사는 그 단어가 태어난 출생 성분이고 문장 성분은 그 단어가 지금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다는 것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옛날 같은 경우 옛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사니까요. 옛날의, 옛날에 이런 식으로 조사도 붙잖아요. 얘는 출생은 명사로 했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 옛날, 사진 이런 식으로 명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같은 경우 즐겁다, 형용사의 변형 형태니까요. 얘의 출생 성분은 형용사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기억이라는 명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역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품사와 문장 성분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법의 기초를 다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 이 문제 아주 반갑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국어사전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만 딱 확인하고 그냥 사전 찾은 수고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표준국어 대사전의 수정 내용이다, 기억, 리을 중 수정 범주를 바르게 제시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제항, 이런 표현을 표제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수정 전, 수정 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의 범주 부분 에서 발음, 문법 정보, 어원, 뜻풀이와 같은 지점들이 다 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정보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수정 전에는 발음을 이렇게 했는데 수정 후에는 발음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발음을 수정한 거 맞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수정 후에는 요 몇몇 명사 뒤가 아니라 몇몇 명사 또는 대명사 뒤에부터라고 했으니까 문법 정보 또한 수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친왕에서 공친왕 이렇게 그 단어가 만들어진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인데 어원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디귿은 아니겠고요. 탐스럽다의 경우 이런 뜻에서 이런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리을도 수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3번 된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이 문법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겹괄호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국어 사전의 문법 정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런 부분을 문법 정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한의 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의 언어는 여러분들이 몇몇 단어들만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징적인 몇몇 개의 단어들이 보통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북한의 언어 비교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반환점, 북한에서는 귀환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건데 사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다 해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님이 아니라 해님, 그대로 발음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 넣어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된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화어, 신어어와 관련된 문제도 나오기는 합니다. 신어의 생성 원리를 분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이러한 표현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표현들을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어를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은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것으로 고유어 접두사가 고유어 어근에 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고등어 같은 경우 간도 명사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도 명사잖아요. 하나의 어근, 즉 단어라는 것이죠.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했고 이 꾼의 경우에는 접사, 고유어로 된 접사라는 거 알 수 있어서 1번 선택지에 맞는 표현인데, 맞는 설명인데 1번 선택지가 맞는 설명인데 간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 접두사가 붙은 게 아니라 어근과 어근, 고유어 어근과 고유어 어근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바로 1번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도시농부, 주말족 같은 경우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이고요. 그런데 도시농부는 합성어고 그다음 주말족 그렇죠. 땡땡족은 파생어라고 볼 수 있겠죠. 새싹채소 자동길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것으로 고유어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골몰이, 땅테크라고 나와 있는데 외래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것으로 둘 모두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드럼 세탁기, 투잡족 같은 경우 외래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것으로 둘 다 모두 외래어 플러스 한자어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들이다라는 것 역시 읽으면서 확인 가능합니다.